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제목이 중국의 물귀신 작전입니다. 중국의 물귀신 작전. 트럼프의 선택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상황이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국채 금리가 그야말로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떨어져서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시장이 중국의 경기 부진, 불황 그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위안화도 아주 큰 폭의 약세가 되고 있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어떻게 버팁니까? 많이 갖고 있었던 미 국채를 팔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달러도 사고 금도 사면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 미 국채 매도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물귀신 작전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밤에 뭐 미국의 국채 금리 4.7% 돌파를 하고 막 달러 인덱스 109 가고, 여기에는 트럼프의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언 이슈도 있었지만 그 저변에 최근에 계속 올라오는 거에는 국채 매도가 있습니다. 중국의 국채 매도. 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4.7, 4.8, 5.0, 5%대는 미국도 위험 영역이거든요. 자, 이런 대결 구도에서 공은 이제 모든 것이 트럼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가 이참에 아예 더 중국을 관세 폭탄을 던져서 쐐기를 박을 것인지 아니면 극적 화해가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먼저 중국 상황들 앞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여기에 빠지기 직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금리가 높아서 막 안달인데 중국은 금리가 완전히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5%, 4% 하던 게 2%, 2%에서 1%대 1.6%, 8일 날에 1.5%를 장중에 가고 있어요. 금리가 저렇게 떨어진다는 거, 뭐 대출금리 낮아서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국채금리에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저 정도로 금리가 급락했다라는 것은 실은 중국은 이미 거의 경기 불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렇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해당국 경제를 상정하는 위안화 가치도 초토화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달러당 위안, 이 7.3위안이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어떻게든 이 7.3위안을 잡으려고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버티고 왔었는데 지금 7.3, 7.4 여차하면 그 위로 튀어오르기 직전인데요. 제가 여기 스캔 하나, 이거 달러 위안 이 차트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제가 선 하나를 그어놨잖아요. 이 7.3 위안,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 차트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고, 이번 12월에 7.4 한 번 가니까 그때 완전히 달러 투입하고, 또 중국은 고시환율이잖아요. 중국 인민은행이 그냥 억지로 낮춰가지고 지금 7.3 레벨에다가 딱 버텨놨는데, 이거 넘어가잖아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60일선도 양봉 위로, 여기 양운 위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제가 요 점 만든 요거는 그 스타캐스 이거 아니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거 그냥 튀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임대한 상황이어서 중국도 굉장히 지금 떨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중국은 모든 돈들이 뭐 주식이든 투자든 이런 것이 아니라 채권, 국채로만 가고 있어요. 전형적인 경기 불황의 신호탄이고, 달러 7.2위안 이거 뚝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뭐 수출 좋잖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느덧 중국도 내수로 돌아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7.4위안, 7.5위안 된다? 그냥 내수 원래도 힘든데 못 버팁니다. 이제 무너질만 남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미 국채 팔고 있거든요. 많이 팔았습니다. 원래 한 1조 3천억 달러 되던 거 반토막이에요. 지금 7조 7,600억 달러로 줄였다는데 이게 작년 10월 기준이거든요. 근데 작년 11월, 12월 아까 말했지만은 진짜 위안화 힘든 국면이어서 저는 7,600억 달러도 아닐 것 같아요. 더 많이 줄였을 것 같으니까 이 미 국채 매도하면서 금리도 많이 올렸고, 이거 가지고 중국은 달러 확보하고 뭐 금 사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중국의 상황인데요. 이 카메라를 미국으로 돌아보면 미국도 지금 트럼프 이후에 트럼플레이션 하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는 또 국가 비상사태까지 하면서 4.7% 레벨로 갔고, 뭐 달러도 초강세가 됐는데, 미국이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의 그 초대형 그 상업용 빌딩들 가격
지금 거의 반토막 밑으로 다 까지고 있거든요. 여기 금리 더 오르면은 터집니다. 또 우리가 SVB 사태에서 봤지만은 미국의 지역은행들 또 부실 파탄 우려 있고요. 이 4.7%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4.7, 4.8 미국 10년물 금리가 5% 갈 때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하고 한번 난리가 났던 그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더 막 살려고 미국채 팔아서 금리 올린다. 또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트려서 트럼플레이션이다. 이러면은 미국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연준은 전혀 트럼프와 대립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서 이제 공은 트럼프로 간 겁니다. 정말로 트럼프가 관세 폭탄, 보편 관세 던지고 중국에게는 60% 관세를 매긴다? 그럼 이제 중국은 결사항전을 할 텐데 미국의 국가부채 여러분 5경 원입니다. 36조 달러. 국채금리 더 오르면은 미국의 트럼프 예산 이자 내다가 다 끝나게 되는. 자, 이런 생각이니까 야, 트럼프가 정말 할까? 중국 몰아칠까?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극적화해야 할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는 육참골단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죠. 내 팔은 내주더라도 상대의 이제 골수를 이제 판별한다라는 건데 아예 트럼프가 자신도 내상을 입지만 중국을 이참에 완전히 묻어버릴까? 이제 여기에 대한 거고요. 전미경제학에서는 이 대목에서 극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관세 폭탄을 빌미로 트럼프도 여기서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위안화 논에 이제 인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절상을 해. 그래서 마치 일본처럼 버블을 만들어서 터뜨릴까? 이제 이 모든 고민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앞서 말했듯이 다 임계점에 와 있어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임계점, 위안화도 임계점, 중국의 국채금리도 1.5%입니다, 여러분. 임계점. 아마 1월 20일이 취임식이니까 1, 2월 내에 더 한번 진격을 하든 트럼프가 아니면 중국에게 좀 융통성을 둬가지고 위안화 절상을 만들던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이 원하는 건 극적 합의죠. 예, 트럼프가 어쨌든 협박을 해서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주는 이런 합의를 할 경우에 가장 좋은 수혜는 누구냐? K 증시입니다. 왜냐? 관세 폭탄도 생각만큼 덜 하겠죠. 게다가 위안화도 절상이 되면서 원화도 강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1, 2월 내에 트럼프와 중국 관세 폭탄과 위안화 절상이라는 이 극적화의 이 대목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작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